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시장이 상승을 할 때든 하락을 할 때든 반드시 시세를 보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부터 종목 상담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 휴장을 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보이면서 연휴 끝나고 첫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시장 상황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이제 한가위 연휴 동안, 이제 추석 연휴 동안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12호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들이 있었지만 중국 쪽으로 이제 넘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 13호 태풍이 또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에 상륙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슈들이 좀 발발이 되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가 6,000 이제 미터 제곱 킬로미터에 대한 우리 탈환을 성공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전장 우리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한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방산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1월 달에 터지고 나서 그동안 방산주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기록해 왔었는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들이 우리 방산주에는 우리 재료 소멸로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우리 방산주들이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스닥 지수의 업종 차트 먼저 보면서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내용들 좀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이제 목요일이었죠. 자,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한가위 연휴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지만, 자,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가 마무리되고 목요일 플러스 0.6%의 상승 마무리가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우리 한가위 추석 연휴 때문에 휴장이었지만, 자,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2.28%가 상승하고요. 자, 월요일 오늘 이제 우리 증시는 화요일 화수목금 4거래일밖에 거래가 열리지 않지만, 자, 우리 미국 증시는 현지 시간 월요일에 플러스 1% 이상의 추가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목요일 장마감한 이후에 약 3에서 4% 가까운 나스닥 지수의 큰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CPI 지수, 즉 이제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점점점 정점을 찍고 이게 내려가고 있다. 국제유가가 120불을 찍고 이제는 90불. 80불대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잡혀져 나가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강행해서 우리 0.75%, 75%, 75%의 우리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단행이 되고 있었는데, 자, 물가 지수가 우리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정점을 찍고 우리 물가가 잡히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좀 조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절이 되고 나면은 동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기술주, 반도체, 빅테크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오전장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하방 압력이 굉장히 좀 강했던 우리 하락장, 약세 패턴의 구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자,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자, 오전장 코스피 플러스 2.28% 그리고 코스닥 플러스 2.2%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약 1,300여 개 종목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기준 약 우리 700여 개 종목 더해서 약 2,000여 개 종목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830포인트, 840포인트 구간까지 추가 상승 도달하는지 여부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고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어떤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지금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오전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오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속 우리
지금 이 종목 방송 시간에 계속 빼놓지 않고 이야기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좋아지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고 앞으로도 240조라는 막대한 우리 투자금을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쪽에다가 3년 동안 24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투자금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저는 54,000원, 55,000원 구간은 이중바닥의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55,000원 그리고 54,000원을 깨지 않고 오늘 플러스 약 4%대 강한 상승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의 박스권 상단은 저는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보유자분들과 그리고 개별 종목 보유 중이신 분들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6만 원과 6만 2천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더 유리한 가격에서 단기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종 바닥보다 더 좋은 구간은 3중 바닥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54,000, 55,000 원에서의 삼성전자의 저점과 이번에 2중 바닥과 앞으로 만들어질 3중 바닥 영역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수 관점, 개별 종목이든 매수하기 좋은 반등 타이밍에 해당되는 구간이니까 삼성전자 54,000원, 55,000원은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견뎌내고 보유하고 지수가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는 쪽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가시고 내가 현금성 자산이 좀 넉넉하다. 신규 매수, 저가 매수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54,000원, 55,000원에 금방에 인접해 있을 때 매수 기회로 개별 종목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었던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연말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기업 청산 가치가 제가 99,000원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실제로 SK하이닉스 제가 이거 조정받을 때 3중 바닥 구간은 연말까지만 몇 개월만 더 들고 가면은 동사 기업 가치가 99,000원, 약 1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10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SK하이닉스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플러스 4% 가까운 상승,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위로 상반은 저는 연말까지 10만 원. 1차 이제 단기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지수가 빠질 때 테마주 형태로 올라갔었던 방산주들은 오늘 고가에서 차익 실현 전방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관련된 종목들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즉 안전벨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빠르게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무기나 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전 세계적인 국제 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실제로 대형 수주 모멘텀에 입각해서 그런 모멘텀들에 입각해서 우리 방산주들이 4만 원에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 단기간에 1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고가에서 이제 흑산병의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100% 이상 폭발한 최고가 영역대에서 우리 음봉이 3개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 우상향 추세가 꺾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앞으로 이 세력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시점의 가격대까지 우하향 추세로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는 우리 첫 번째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진 것이고 앞으로 잔량을 정리하기 위한 고가 한 번 더 찍고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될 우리 가능성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는 저는 7만 원, 7만 2천 원 구간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추가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만 원과 7만 2천 원을 이탈했을 때는 첫 번째 정점, 두 번째 정점, 세 번째 정점을 찍고 대세 하락으로 좀 전환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폭발한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7만 원, 7만 2천 원, 익절선, 지지선, 평단가 이 대응을 좀 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종목도 우리 방산주로 해서 올해 1월 달부터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3만 원짜리였던 주식이 다른 종목 지금까지 1월부터 현재까지 지수 무너졌는데 지수 무너지는 동안
우리 오히려 올라갔었던 방산주가 바로 한국항공우주고요. 자, 100% 올라간 우리 고점 영역대 우리 삼중천정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동 종목의 매도하기 좋은 구간은요. 자, 58,000원에서 63,000원 가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자, 그 이후에 만들어진 박스권의 이 추세 하단이 자, 43,000원 그리고 47,000원 가격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이 박스권 상단에서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그리고 조정의 구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46,000원, 47,000원, 48,000원의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시세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우하향 추세가 다시 추세 이탈로 인해서 만들어질 가능성도 염두하시면서 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현재가 기준 46,000원, 47,000원, 48,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투자자분들이 우리 방산주로서의 단기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수가 무너졌을 때 혹은 바닥에서 길게 들고 가서 크게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항공우주나 우리 방산주들은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지금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잠시 후에 지금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우리 탑3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암에 대한 그런 임상에 대한 모멘텀을 붙이면서 주가 이제 상승을 좀 부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는 직전의 고가를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많이 돌파가 된 건 아니지만 이 과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었던 이 고가와 그 이후에 만들었었던 저항 라인을 지난주 목요일에 뚫어내고 오늘도 장중에 뚫어냈다라는 거는 자, 밑으로 5만 원과 5만 5천 원 구간이 자, 과거에는 저항 구간이었으나 앞으로는 5만 원과 5만 2천 원이 자,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HLB 지금 유럽의 암 학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HLB의 그런 신약에 대한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들을 붙이면서 자,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전고점까지 갔을 때 이거를 전고점을 뚫어내고 추가 시세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대금 붙으면서 시세가 나올 때 그 임상에 대한 모멘텀을 활용해서 고가 매도 진행하시고 우리 매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의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즉 대시세 초입에 공략하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B가 올라가면서 HLB 제약도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자, 직전의 고가가 21,000원 그리고 지난주 고가가 23,000원이기 때문에 우리 HLB 우리 제약을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밑으로 23,000원과 23,500원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자, 예선테크라는 종목이 자, 포르쉐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고 그 상장되는 그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전기차 사업에 투자를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모멘텀들이 자, 예선테크의 우리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수요일 기준으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나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자, 지난주 목요일에도 장중에 16%, 오늘도 장중 플러스 29.88%까지의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포르쉐 상장 모멘텀으로 갑자기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주식을 매수할 때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 싸게 공략을 해 두시던가 아니면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잘 매수 타이밍, 단기 시세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을 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산주가 전방위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주요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 인플레이션 이제는 정점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만드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을지 여부를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처럼에 찾아온 이 강한 상승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경철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참여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통해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탑3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시작해서 오늘 건설주, 해운주, 반도체주까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탑3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탑3 3위 종목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요. 네, 배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배럴이라는 종목이 사실은 이제 여름철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우리 여름에 만드는 이제 그런 래시가드나 뭐 비키니나 수영복이나 이런 쪽의 제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매출액이 80% 이상이 발생되는 그런 이제 여름철 좀 수혜를 볼 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름철은 끝나갔지만 이 종목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이 상장된 이후에 최저가 부근을 좀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 종목이 상장 당시에 공모가가 9,500원 정도가 됐었던 기업인데 지금의 가격은 6,000원대까지. 공모가 6,500원 대비해서 약 30% 정도 할인된 가격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우리 기간적으로 봤을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만에 지금 일봉상 저가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여름철 래시가드나 뭐 비키니나 수영복이나 이런 쪽으로의 이제 스포츠용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매출액도 이제 발생이 되지만 요즘에 건강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요가 레깅스나 이제 남성용 기능성 이제 스포츠웨어 헬스할 때나 운동할 때 입는 그런 의류 사업에도 이제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뭐 수영장 가서 바닷가에서 우리 소중한 피부가 또 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선크림이라든가 우리 샴푸라든가 이런 화장품 쪽으로의 사업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은 신사업 분야이긴 하지만 이제 본 사업은 이제 여름철 스포츠웨어 이런 쪽으로의 매출액이 동사의 본 사업이고 신사업은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화장품 관련된 테마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지수 반등할 때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그런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가가 이제 3만 원 그리고 공모가 9,500원 가격대 대비해서 지금의 구간은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만들어진 최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빠져봤자 이 종목이 정말 빠져봤자 5,100원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5,100원 정도, 5,000원 초반 정도 내가 손실 감소하고 6,000원 초반에서는 밑으로 조정 시 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라는 저가 매수 전략을 취해보기 좋은 종목으로 우리 배럴 종목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 6,000원 초반, 5,000원 초반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3월 달부터 우리 5월 달까지 2달 동안 거의 한 100% 이상의 또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동 종목이 계속 11,000원에서 12,000원 가격대까지 시세가 분출됐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반복적으로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이 저점에서 10,000원대까지는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부분들을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이 주식의 박스권 하단 그리고 5년 만의 저점 구간에서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저가에 매수를 우리 분할로 접근해 가기 좋은 종목으로 우리 배럴 종목, 우리 지금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세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 이 배럴이 스포츠 의류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공모가 대비 60%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죠. 저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탑3 2위 종목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탑3 2위 종목 IMBC 종목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에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 법률 개정안 통과 기대감의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한류 열풍이라는 게 우리 과거에는 우리 연예인들 별그대나 유명한 드라마들이 나오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지금은 오버 더 탑, OTT, 넷플릭스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지금 IT 공룡 플랫폼 기업으로 유저층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 재밌는 콘텐츠들 만드는 그런 드라마 제작사들이나 방송사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멀티플이
과거에 높게 평가가 됐다가 지금 넷플릭스가 저점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작년 10월 달, 11월 달을 떠올려 보면은 자, 넷플릭스 신작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니까 넷플릭스가 사상 신고가를 찍어버리고요. 그에 따라서 K 콘텐츠 관련주들, 방송 관련주들 다 전체적으로 고가를 한번 찍고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자, 바닥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징어 게임이 너무나도 흥행했기 때문에 우리 오징어 게임의 그 시청자들, 이제 우리 보셨던 분들, 우리 앵커님도 보셨고 시청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셨던 분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들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될 거고 그때 또다시 넷플릭스가 자,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거 넷플릭스가 사상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자, 오징어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오징어 게임이 너무 흥행하니까 우리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다라는 모멘텀으로 사상 신고가를 찍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지금 제작 중이기 때문에 우리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다시 출시가 되어가는 시점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출시된다 그런 기대감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넷플릭스나 콘텐츠 관련주들의 매기 유입의 상승 동력으로 저는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IMBC 같은 경우는 우리 MBC의 자회사로 IMBC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뭐 광고로도 돈을 벌고 그리고 해외 택배로도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가 이제 영화, 비디오물 지능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통과에 대한 기대감, 즉 정책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됐는데, 자,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시점이 자, 일봉상 고점이냐 아니면 저점이냐를 바라봤을 때, 자, 그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법률에 대한 통과에 대한 모멘텀이 바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중바닥 구간에서 그러한 모멘텀이 부각됐다는 것에 지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이제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나서 거래량 없이 정말 지루하게 가격 조정을 마무리했고요. 저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중바닥에서 우리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갑자기 바닥에서 매기가 유입됐습니다. 이 거래량이 왜 터졌느냐? 자, 이거 주가를 자, 2,900원에서 3,200원까지 고작 1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거래량의 매집이 들어왔을까? 아니면 이 바닥에서 매집해서 더 높은 구간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일련의 하나의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일까에 대한 물음에 저는 이 바닥에서의 매기 유입이 저는 큰 관점에서 바닥에서 물량 확보를 위한 매집의 흐름이지 않나라는 이야기 견해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우리 2023년도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 뭐 우리 복지 예산을 줄이고 우리 건설, SOC 정책들 이런 이제 예산에 대한 집행들 그리고 법률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정책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K 콘텐츠 그리고 방송 기능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자, 우리가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구간은 자, 밑으로 손절가 조금 잡고 공략했을 때 위로는 우리가 손익비가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손절을 조금만 감수하면서 위로는 시세가 나오면 크게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자, 일봉상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10만 불짜리 매수타점과 그리고 지금은 10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2년 동안의 최저점 2,800원, 2,700원 자,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에 공략해서 튀어 오르면 뭐 컨텐츠 관련주든 뭐 우리 문화방송 진흥에 대한 정책 수혜주로든 부각이 된다면 편안하게 우리 싸게 잡았기 때문에 수능 만점 받으면 가고 싶은 대학교 골라서 가는 것처럼 자, IMBC 종목 2년 동안 지금 사면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낮은 순서대로 상위 1%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니까 이 점 참고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말에 이 K 콘텐츠 관련주들이 정말 무섭게 움직였었죠. 그 이후에 현재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현재 정책 수혜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탑3의 1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KC피드 있습니다. 네, 사료 관련주들 정말 무섭게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은 내 종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이 종목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선거가 끝났습니다. 뭐 70% 넘는 정말 압도적인 지지율로 자,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이 된 상황이고요. 자, 이에 대항마를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이제 당대표 선거를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대선과 총선과 그리고 당대표 선거가 있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과거에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 테마주들 흐름을 살펴봤을 때, 자, 우리 KC피드 하면은 사실 지금에서는 우리 비료 관련주, 그리고 이제 뭐 마켓컬리에다가 유정란을 공급한다 해가지고 계란 관련주, 마켓컬리하고 수혜주, 이런 종목으로 엮여 있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자, 큰 관점에서 10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 당시에, 자, 이제 안철수 이제 전 후보가 이제 대선에 출마하면서 과거 주가 1,000원짜리였던 기업이 7,000원까지 7배 정도의 대선 테마주로서의 시세가 한번 2012년도에 한번 나왔었고요. 대선은 5년을 주기로 우리 1년에 500조, 600조의 국가 예산을 누가 어디다 쓰느냐에 대한 투표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2017년도 대선 전에 이 종목이 또다시, 자, 안철수 전 대선 후보에 관련된 정책주로, 그리고 이제 테마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자, 안철수 테마주로 주가가 또다시 6,000원까지 또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10년 동안의 차트를 바라봤을 때, 자, 이 시세는 대선 테마주로 부각이 됐었던 시세고요. 이 시세도 대선 테마주로 부각이 됐었던 시세다. 그리고 자, 이번에 만들었었던 이 시세 또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었던 시세고요. 자, 이번에 만들었었던 이 시세가 바로 우리 비료 그리고 사료 관련주로서의 그런 시세를 만들었던 구간입니다. 그럼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구간이, 자, 2,400원에서 2,850원 구간 정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2중 바닥과 3중 바닥, 4중 바닥, 5중 바닥에서, 자, 저점에서 가격 조정 거치고 기간 조정 거치다가 다시 우리 매기가 유입되고 우리 모멘텀이 부각되니까, 자, 7,800원까지 또다시 또 시세가 분출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앞으로 또다시, 자, 비료 관련된 우리 사료 관련된 종목으로 또다시 부각될 수 있다. 마켓컬리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2012년도, 17년도, 우리 그리고 2022년도에 10년 동안 3번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대권에서도, 자, 안철수 지금의 이제 국민의당 입당해서 이제 의원이 안철수 이제 분당 갑으로 기억하는데, 자, 안철수 분당갑 의원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느냐에 대한 함해평으로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혹은 국힘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우리 안철수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바닥에서 또다시 우리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 안철수 후보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는, 자, 2026년도, 그리고 짧게는 2024년도 총선, 그리고 조금 더 짧게는 우리 국민의힘당 당대표 선거까지, 자, 우리 안철수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비료 관련주, 두 번째 마켓컬리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 안철수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를, 자, 바닥에서 미리미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치 테마주가 좀 길게 바라봐야 되는 이슈들은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게 5년에 한 번 있고요. 총선은 2024년도에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보고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좀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한 번 정치 테마주로 부각됐을 때 상한가 뛰어넘는,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2024년도라고 해봤자 길어봤자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2년 기다려서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내가 노려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치 테마주 고점에 추격 매수해서 크게 물린 기억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그런 종목들이 바닥을 길 때 여러분들이 저가의 물량 확보해 나가셨다가 갑자기 안철수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오면은 거기서는 박수 치면서, 아, 그래, 지금 이 종목 관심 있게 보라고 해서 민경철 파트너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바닥에 그냥 심어놨는데 총선 앞두고 그냥 자신 있게 들고 가니까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행운도 나한테 터지는구나 라는 기쁨과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의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피드가 비료 관련주로도 엮이고 마켓컬리 관련주, 게다가 대선 테마로도 엮여 있다라고 하니까요. 잠재력이 정말 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C피드까지 오늘의 탑3 세 종목 모두 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경철 파트너님과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228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종목명은 라운시큐어, 매수가가 4,547원, 비중이 8%라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주식이라는 게 참 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이 좀 내리막길로 좀 내려온 상황이라 다시 올라가기까지의 그런 시간과 노력과 좀 마음의 준비가 조금 좀 덜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뭐 개인적으로 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냐, 견디기 좋은 구간이냐를 물어봤을 때 지금은 자, 견뎌야 되는 구간이다. 자,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는 4,500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4,000원에서 4,5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바로 자, 2,000원 초반 가격대까지 빠졌을 때가 이 종목의 과거력을 봤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2,000원에 사서 4,000원에 팔고, 2,000원에 사서 4,000원에 팔고, 2,000원에 사서 4,000원에 팔고, 2,000원에 사서 4,000원에 팔고, 이번에도 2,000원에 사가지고 앞으로 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고 팔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기 좋은 종목인데, 자, 1차 매수가 4,500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거의 뭐 현재가 2,7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가까운 손실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슈로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양자암호통신이라든가 뭐 우리 컴퓨터 기술이 컴퓨터가 나오면은 해킹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보안 기술도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CBDC, 디지털 화폐, 돈을 지갑에다 안 넣고 지금 뭐 체크카드나 이런 걸로 다 들고 다니는데 자, 디지털 화폐로 새롭게 CBDC를 각 중앙은행들이 만들면 자, 그것도 해킹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지금도 계속 우리 거래소들 해킹 사건 사고들 나오고 있는데 보안주들은 우리 가상화폐 거래소, 이런 가상화폐 테마주, 그리고 CBDC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때 우리 해킹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에 따른 반발 보안주로서의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테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세가 영원히 올라가는 테마는 없죠. 이 테마가 자, 주기를 보시면 자, 1년에서 2년 정도 주기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를 그동안 지금 7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 자, 이러한 박스권의 등락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 2,000원 초반에서는 평단가를 낮춰서 4,000원까지 올라가면은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추가 대응을 좀 고려하셔도 좋은 구간이지 않나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면서 만들었었던 저점 영역이 1,900원 구간이기 때문에 1,900원 그리고 2,100원 구간 주요한 지지선 대응하시고 2,000원 초중반 가격대까지 조정받으면은 분할로 평단가를 저는 이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까지 낮춰주신다면 추후에 이 종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바로 V자 반등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조정받고 이중바닥 다지고 시세 나오고 또 조정받고 또 골파고 시세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바로 쉽게 이 정상에서 다음 정상까지 쉽게 가진 않아요. 하지만 가긴 갑니다. 시간이 1년, 2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고가에서 시간이 1년, 2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4,500원 고가에서 여기까지 2년, 여기까지 2년, 또 여기까지 2, 3년 정도, 1년에서 또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자, 어차피 40% 손실 확정짓는 것보다는 평단가를 관리해서 3,000원에서 3,500원 구간 1차 매도 진행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4,000원에서 4,500원 구간 수익권에서 분할 매도 청산 기회를 앞으로 향후 뭐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반등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매수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견뎌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도 다행인 게 향후에 보안 관련주들은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2,000원대까지 평단가를 낮춰보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3135번님이 주셨고요. 티플렉스 그리고 매수가가 5,594원, 비중은 10%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이제 5,500원 정도로 이 종목도 한 20% 정도 이제 물려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우리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은 회사가 꾸준하게 900억에서 최근 1,800억까지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2015년도 30억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170억까지 흑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올해 1분기, 2분기에 매출액이 1,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2022년도에는 동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동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은 주가는 큰 관점에서는 우상향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우상향에 대한 근거는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있기 때문에 뭐 대외적인 악재들, 강달러나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출렁일 수는 있지만 큰 관점에서는 이 우상향 추세가 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다음번 추세 상단의 고가는 저는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우리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이 종목의 시세가 나오려면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될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사료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 전쟁 테마주들, 방산주들이 쫙 시세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너지 패권을 러시아와 그리고 중동 국가들, 우리 기름을 생산하는 업체들, 천연가스 만드는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 이제 그런 패권을, 에너지 패권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종결되면 그 다음 패권 싸움은 저는 이제 반도체 패권 싸움이 중국과 이제 미국을 필두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가 대만의 TSMC죠. 대만의 TSMC를 통해서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가져가느냐, 미국이 그거를 못하게 견제를 하느냐에 대한 반도체 패권 싸움이 발생이 되게 될 텐데, 우리 티플렉스는 희귀한 광물, 금속을 이제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로 부각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2018년도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됐을 때 동사가 우리 히토류 관련주들, 우리 뭐 미중 무역 전쟁 반사 이익과 관련된 테마주로 시세가 주기적으로 나왔던 테마가 좀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히토류, 즉 희귀광물과 관련된 이슈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국과 대만의 그런 군사적인 대립,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미국의 첨예한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수혜주로, 히토류 관련주로, 희귀 광물과 관련된 종목으로 저는 상방을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연말까지 이 회사가 돈을 지금처럼 잘 벌었을 때, 기업 가치는 6,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3월까지, 단기적으로는 6,000원. 그리고 이 6,000원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시세 분출하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는, 그 이후에는 저는 2차 목표가 8, 9,000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이 회사 연말 실적 발표되는 내년 3월까지 조금 길게 들고 가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의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이 발발해서 히토류 관련주들 부각되면은 그 이후에 수급 들어왔을 때의 시세는 저는 추세 상단 8, 9,000원까지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긍정적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티플렉스 충분히 시세 분출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1차로 6,000원대까지는 분할 매도해보는 전략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다음 상담은 하나구 83번이 주셨는데요. 현대차 주셨고 17만 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38%라고 합니다. 네, 일단 현대차는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길게 보면 좋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보면 좋느냐? 2024년도 연말에 애플이 스마트폰 절대 강자에서 스마트카 시장까지 뛰어들고 있죠. 2024년도, 2025년도에 애플카 모멘텀이 붙어야 현대차도, LG도 우리 과거에 막 상한가 가고 급등 나왔던 것처럼, 우리 애플카, 어차피 애플이라는 기업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하청을 주고, 아이폰도 이번에 아이폰 14 다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완성차 업체들의
그런 뭐 협력을 통해서 그 공장을 활용해서 애플카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1월 달 한 20개월 전에 지금 이제 벌써 이제 9월 달이 됐으니까요. 뭐 벌써 20개월 전에 21개월 전에 자, 애플카 모멘텀이 붙었을 때 우리나라 대형주들 LG전자 상한가 가고 뭐 기아, 현대차 다 막 상한가 가까이 급등하는 자, 그런 모멘텀들이 한번 이제 부각이 됐었던 이슈들이 있었고 지금은 애플카 이슈가 나오기까지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의 저는 박스권 등락을 좀 예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20만 원에서 22만 원 구간이 우리 현대차의 단기 목표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20만 원, 22만 원 구간이 과거 28만 원에서 반등 나왔던 구간, 그리고 반등 나왔던 구간인데 이 20만 원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자, 20만 원 이탈한 시점부터는 여기가 자, 20만 원에서 22만 원 구간이 자, 이제 작년 한 해 그리고 재작년까지 해서 물려 있는 사람들의 그 매물대가 20만 원 초반 가격대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20만 원과 22만 원을 이탈하기 전에는 여기가 주요한 지지선으로 반등의 구간을 예상해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20만 원을 이탈하고 16만 원, 17만 원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이 20만 원, 22만 원 구간이 자, 단기 저항으로 자리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자, 애플카 모멘텀 붙여서 뭐 단독 뉴스 뭐 이런 뭐 대기업도 이제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풍문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그런 이슈들이 정말 이슈화가 될 때가 아니면은 이 매물을 뚫어내기는 지금의 거래량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만 원, 22만 원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나중에 주가가 또다시 16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또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거기서 또 싸게 재공략해서 또 스윙되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 이제 분봉상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19만 원, 19만 5천 원 구간 우리 일봉상 주요한 지지선 대응하시는 거 공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30분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만 원 구간이 자, 이 구간으로 저 판단이 됩니다. 자, 과거에 이제 고가였죠. 이 고가를 뚫어내고 그리고 이 구간을 자, 지지받고 반등했었던 구간이 자, 19만 원 가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짧게는 뭐 19만 원, 19만 5천 원 그리고 길게는 자, 18만 4천 원 가격대까지의 반등까지만 보유자 이제 익절선 대응하시고 위로는 20만 원. 22만 원 분할 매도로 좀 대응하시고 나중에 우리 10만 원 중후반 가격대까지 빠지면은 거기서 또 재공략하시는 전략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카 이슈가 붙어줘야 힘이 되는데 그 소식까지는 2024년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더군다나 이 저항이 큰 20만 원대가 있기 때문에 20만 원 선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은요. 8577번이 주셨는데요. 남선 알미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950원, 비중은 8%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우리 남선 알미늄이 좀 뭐 우리 역사도 시대적인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자, 이 개별 종목의 트렌드도 우리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다가 지금 대선이 끝났어요. 정치 테마주의 모멘텀이 아직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이낙연 후보의 이제 이낙연 전 당대표의 이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당대표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보니까 지금 해외로 유학을 갔죠. 해외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하거나 뭐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약세 구간에 좀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이제 대선이 있었고 사실 이제 이낙연 전 당대표가 유력한 이제 차기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자, 이재명 전 이제 대권 후보와 같이 자,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주가가 과거 1,000원에서 8,000원까지 약 700%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 이후에 만들었었던 주요한 변곡점이 바로 2,900원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2,000원 초반, 2,000원 2,800원, 2,900원 가격이 이 종목의 주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선 알미늄에 대한 종목이 자, 우리 정치 테마주로서의 모멘텀이 소멸되고 지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자, 이제 이낙연 전 당대표가 지금 미국에서 귀국하느냐에 대한 모멘텀이 첫 번째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알루미늄 회사입니다.
지금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알루미늄이 그런 열 전도율도 좋고 전기 전도도 좋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소재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배터리를 만들든 배터리 팩을 만들든 배터리 셀을 만들든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가 배터리 시장,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알루미늄의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배터리팩 만드는데 알루미늄이 사용된다라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지금은 알루미늄이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서의 모멘텀이 지금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2,400원 정도가 된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2,400원 기준으로 해서 이 종목이 2,400원 밑으로 빠졌을 때는 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동사가 우리 수급이 붙는다. 매기가 유입되면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낙연 정 당대표가 우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다. 근데 귀국하는데 귀국하고 나서 대선 출마하겠습니다. 민주당 어쩌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더라도 귀국하면 이런 쪽으로의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치 평론가들의 그런 발언들만으로도 정치 테마주로 과거에 7, 8천 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 우리 상승 동력이 좀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에 대한 부분만 빠르게 좀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었던 캔들의 시가와 종가가 2,700원과 3,400원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1차 목표가 저는 2,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700원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돌파한다면 그 위로의 목표가 저는 2차 3,400원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쨌든 애플카 모멘텀까지 상승 동력이 중장기로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로 봤을 때는 이낙연 당대표가 차기 대권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장 정치적으로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총선과 대선인데 대선까지는 너무 멀고 2024년도 총선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워밍업의 시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우리 평단가 관리하시다가 튀어오르면 우리 수익권은 분할 매도로 우리 2,700원, 3,400원 기억하셔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모멘텀이나 정치 테마로 또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2,400원을 이탈했다 싶으면 추가 매수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단기 목표가 1차로는 2,700원, 이후 2차로는 3,400원 이렇게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은 내일도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못하신 분들은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기회가 있는 오늘의 숨겨진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웰크론 한텍과 타이거 일렉이 엄청난 시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인생 역전에 대한 그런 엄청난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 빠지는 거 대비해서 나름 전고가 뚫어내는 시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월 24일 수요일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던 우리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 종가 우리 4,070원 정도 가격 대비해서 오늘 장중 고가 4,670원까지 약 14에서 15% 정도의 상승을 오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지난 8월 이제 4주차 수요일에 이야기 드리고 나서 주가의 등락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면서 오늘 추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직전의 매물을 뚫어낸다는 것의 의미는 이 4,4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추세가 아직까지 강하게 살아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방송 보고 제가 10% 정도 이상 수익권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익절선 4,400원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중에 하나는 그 다음날 이야기 드렸던 타이거 일렉 종목입니다.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날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저희가 들고 왔죠. 자, 8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이게 앞에 이제 신용이 걸려 있다 보니까 자, 이날 단타친 물량들을 2박 3일 동안 신용 미수 물량을 한번 털어내고 그리고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한가 장대 양봉 기록하고 2박 3일 동안 미수 물량을 털고 가는지 바로 가는지 아니면은 이 시가까지 뺐다가 눌림까지 기회를 더 주고 매집을 한 번 더 거치고 가는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으니까 대시세 초입이다, 히든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자, 그러고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2박 3일 동안의 움직임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을 공개해드리기 앞서서 지금 오전장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빠르게 세 종목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인 종목입니다. 자, 앵커님의 성함과 굉장히 비슷한 종목명이죠. 우리 해인이라는 종목이고 과거에 이제 12,000원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 사업에 대한 수혜주로 지목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지금 수급이 붙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형 건설주, 기계장비 관련주, 해인 종목, 자, 오전장 우리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으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더구전자입니다. 자, 11,000원에서 반토막 났다가 이제 막 주요한 매물을 자,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이제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종가상 뚫어내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으로 우리 더구전자 종목과 마지막으로 자, 대원화성 종목까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비안 관련주고요. 과거 7,000원에서 우리 3분의 1 토막 나고 지금 바닥에서 또다시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 시청자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오전장 종목군들 관심 있게 추적하시고 우리 히든 종목도 받아보시고 오후에 종가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을 만든 종목들도 노랑톡 입장하셔서 관심 종목 공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든 종목들의 추가적인 전략은 노란톡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했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후장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